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자, 우린 지난 시간에 기본적으로 이제 제품 믹스에 대한 내용을 했어요. 제품 믹스. 그래서 제품 믹스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흐름이 연결됐고,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굳이 갖다가 크게 중립성이 갖다가 떨어지고, 뭐 계획적 진보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흔히 일부러 어느 제품이 나왔을 때 단종을 빨리 시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진보시키는 것이고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뭐냐면은 제품 믹스의 구조라 해서, 자, 기본적으로 제품 믹스의 구조가요. 하나기업, 양가로 이번에 동그라미 1번, 하나기업 혹은 하나사업단위가 생산 및 판매하는 모든 제품들을 일컬어 제품 믹스라고 한다. 제품 믹스는 각기 넓이와 길이 그리고 깊이를 가지고 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뭔가 뭘 봤어요? 이걸 봤죠? 앞에서 뭘 봤냐면 상품의 폭과 깊이라는 개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상품에 여기에 라면이 있어요. 라면 있고 뭐 생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샴푸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상품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 했죠? 상품의 폭, 상품의 넓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상품의 폭 또는 상품의 넓이라고 보통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뭐라고? 굿즈 뎁스라고 보통 했죠. 자, 굿즈 is wide니까 is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에서 라면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라면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다고 그랬죠. 이걸 뭐라 했어요? 상품의 깊이라고 했어요. 상품의 깊이고 이 굿즈. 자, 굿즈 뎁스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품의 폭과 상품의 깊이로 이런 걸 상품의 구색이라고 했어요. 상품의 구색. 이걸 갖다가 상품의 구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품의 구색이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은 뭡니까? 제품 믹스, 계열의 넓이 또는 길이 이렇게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 기업, 하나 사업 단위가 생산 및 판매하는 것을 제품 믹스라고 한다. 믹스는 계열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쓰세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자, 현대자동차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자, 현대차라고 생각해 보고 현대차에서 생산한 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승용차, 자, 버스, 그다음 트럭,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뭐 승합차? 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현대자동차가 생산 및 판매하는 제품 믹스 계열은 승용차, 버스, 트럭, 승합차 이렇게 구분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은 이걸 갖다가 제품 믹스의 폭, 넓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동그라미 1번이라고 합니다. 1번. 동그라미 1번. 그런데 여기에서 승용차는요. 승용차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은 승용차도 종류가 다양하겠죠. 자, 가장 비싼 차부터 해가지고 에쿠스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제네시스도 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그랜저, 자, 소나타, 아반떼 뭐 이런 건 여러분이 종류는 다 아시죠, 대부분. 그럼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것을 갖다가 제품 믹스에 여기는 깊이라고 했는데 이건 깊이가 아니라 길이란 말이에요. 이게 길이란 말이에요. 이게 길이. 이게 2번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그랜저는 소나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소나타가 본다면은 소나타가 한 종류만 있나요? 아니죠. 뭐 NF 소나타, EF 소나타, 옛날에는 소나타 1, 2, 3, 그 다음에 EF 소나타, 뭐 NF 소나타 이런 식으로 소나타가 종류가 다양했어요.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EF 이렇게 있었다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3번이라 이거예요. 3번. 이게 3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품의 구색은요. 상품의 구색은 상품의 폭과 상품의 깊이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말은 맞는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 기업, 하나 사업 단위가 생산 및 판매하는 것을 제품 믹스를 한다. 제품 믹스는 제품 계열과 같은 말이다. 그래서 제품 믹스 계열은 같은 말이고, 이런 것은 1번 제품 믹스 또는 계열의 폭, 넓이, 2번 제품 믹스 또는 계열의 길이, 3번 제품 믹스 또는 계열의 깊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이런 의미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에서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의 제품 믹스의 구조는 믹스 폭, 계열의 길이, 믹스 계열의 깊이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리고 제품 동그라미 3번의 제품 믹스 넓이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전체 제품 라인수를 말하고, 제품 믹스의 길이란 제품 믹스 내에 있는 전체 제품 수를 말하며, 제품 믹스의 깊이란 특정 제품 라인 내에 있는 하나의 제품이 창출하는 품목의 수를 의미한다. 자, 동그라미 5번 제품 믹스의 일관성은 다양한 제품 계열들이 최종 용도, 생산 시절, 유통 채널, 기타 측면에서 얼마나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가를 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걸 말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 양가로 3번, 양가로 4번, 양가로 5번 똑같은 말로 제가 지금 그대로 글로서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제품 믹스의 구조라는 개념으로 상품과 상품의 구색과 제품 믹스의 구조는 조금 다르다는 거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 그런 다름을 갖다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모르시면 안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4페이지 중에서 첫 번째인 프로덕트, 제품은 여기서 끝났고, 두 번째 뭐가 나오죠? 가격. 가격도 우리가 한 열 몇 가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가격에, 기본적인 가격의 개념이 나오는데, 가격이 뭐냐? 가치를 화폐 단위로 표시한 걸 가격이라고 그래요. 가치를 화폐 단위로 표시한 거. 자, 기본적으로요, 의미 있는 내용은 이거예요. 가장 유연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수익을 낳는 요소이다. 뭐가? 프라이스, 가격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우리 일반적인 지문에서 많이 나오는 유연성이 높은 게 뭐냐? 4필 중에서 유연성이 가장 높은 게 가격. 그냥 프라이스 나오면 프라이스를 선택하면 돼요. 유일하게 수익을 낳는 요소가 뭐냐? 프라이스. 알아두셔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양가로 1번에 뭐 가격의 개념해 가지고 동그라미 1번 가격은 제어의 가치를 갖다가 화폐 단위로 표시한 것으로 가격의 개념은 교환을 주요 수단으로 한다. 일상생활에서 가격은 상품 1단위를 구입할 때 지불한 화폐의 수량으로 표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지문, 이런 거 굳이 갖다 달달달 알 필요 없어요. 왜? 우린 시험학기의 목적이니까 가격은 물론 정의가 동그라미 1번처럼 그렇게 나와 있는 건 맞는데, 우린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것이니까 아하, 가격은 뭐다? 기본적으로 2번 지문을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시험에서는. 그래도 가장 유연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수익을 낳는 요소가 뭐다? 가격이란 걸로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가격, 품목 구성의 가격점과 가격선이라고 해서 양가로 3번. 여러분들이 양가로 2번은 뭐 프라이스 책정 과정, 가격 책정 과정이 다양하게 있어요. 일단 그래도 한 번 정도 여러분 섭섭해 할 수가 있으니까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세요. 어떤 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한 주요 요인으로는 고객, 자사의 원가와 목표, 경쟁사의 원가와 가격, 이 세 가지가 있으며 가격 민감도 영향 요인으로는 지불자 효과, 가치 독특성 효과, 가격 대비 품질 효과 등을 들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앞으로 계속 쭉 나가면서.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같은 거 이미 한번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었죠. 자, 폴로 티셔츠가 다른 티셔츠에 비해서 상당히 비싼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자전거 타고 우산 쓰는 사람 하나 그려져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래서 상품에서 몇 배 이상은 높은 가격을 책정함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원활하다.
이와 같은 가격 책정 방법은 수요 중심 가격 결정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편익과 가격 효과를 이용한 것이라고 하는 내용 가볍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가격 존이라는 게 있어요. 자, 구두 하나가 5만 원이다. 구두가 5만 원이면은 사실 이 구두가요 5만 원 정가보다는 어느 수준, 이렇게 수준이 나눌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4만 원에서 6만 원 사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구두는 기본적으로 가격 존이, 즉 프라이스 존이 4만 원에서 6만 원까지 될 수가 있고, 선으로 따지면은 이건 선이에요. 여기는 존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존이라고, 이건 선을 말해요. 그래서 가격선도 이렇게 성립이 된다는 것이에요. 양가로 3번의 동그라미 1번 가격존이 나와 있는데, 동그라미 기억번에서 상품의 매가의 상한과 하한 모든 간격, 즉 가격존이 높다는 것은 그 품종이 가장 높은 가격과 가장 낮은 가격 차가 크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만약에 구두 5만 원짜리의 가격존이 크다는 것은 4만 원에서 6만 원 사이니까 무려 2만 원의 가격존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가격선. 하나의 상품에서 가격선이란 우선 모든 종류의 취급 상품에 대해서 저가, 중가, 고가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것이에요. 즉 의미는 뭡니까? 자, 구두 5만 원짜리의 가장 저가의 가격 형태는 4만 원, 가장 고가는 6만 원, 그 다음에 중가는 5만 원이라고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걸로 알아두시면 되고, 프라이스 존과 프라이스 라인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물론 시험도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은 제가 언급한 내용만 알고 있으면 충분하고요. 오히려 그 다음에 나오는 하이로우 가격이 상당히 우리 시험에서 많이 언급돼요.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은 하이로우 가격 설정 전략은 처음 하는 게 아니죠. 이미 우리가 앞에서 어디서 할인점, 유통물 일반, 업태 할인점에서 첫 번째 할인점에서 중요할 건 뭐? PB. 두 번째는 뭐였어요? EDLP라는 걸로 알아달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하이로우 가격 설정이 있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 것은 하이로우는 뭐하고 대비가 되는 가격이다? EDLP, Everyday Low Price라는 EDLP 가격과 대비되는 용어라고 설명드렸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옷 한 벌이 시장에 나왔다. 시장에 나온 여성옷 한 벌이 가격이 쌀까요, 비쌀까요? 신상품이 비싸잖아요. 한 벌에 50만 원, 물론 50만 원짜리가 비싸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일단 50만 원 한다. 그냥 40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30만 원 이렇게 계속 가격을 낮춘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계절이 지나가면은 나중에는 뭐 한 박스에 5만 원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동일한 상품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장 낮은 5만 원에서 가장 높은 50만 원까지 가장 고와 저의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에요. 일종의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뭐 프라이스 라인이 성립된 것이에요. 프라이스 라인. 이거는 뭡니까? 가장 전형적인 무슨 차별? 가격 차별이에요. 가격 차별. 그래서 우리가 가격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상품에 다른 가격을 책정하는 게 가격 차별이에요. 동일한 상품에 다른 가격이 가격 차별이고, 다른 상품에 다른 가격은 가격 차별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EDLP 전략보다 높은 가격을 제공하죠. 왜? 처음에는 5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높은 가격을 제공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EDLP 전략보다 나중에 더 낮은 가격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처음에는 EDLP 전략보다 높은 가격을 제공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나중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한 박스에 5만 원이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오히려 EDLP 전략보다 더 낮은 가격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뭡니까? EDLP 전략보다는 광고 비용이 더 드는 경향이 있다. 이미 제가 이건 언급을 해드렸어요. 이건 이론적인 개념이에요. 우리가 제가 실제 조사를 예전에 해보니까 백화점의 광고 비용하고 할인점의 광고 비용하고 비교하니까 할인점의 광고 비용이 더 비쌌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오히려 EDLP 전략이 더
광고 비용이 비쌌다는 것이에요. 왜? EDLP 전략이 가장 업태로는 어디에서 하니까 할인점에서 주로 추구하는 것이고, 여기 하이로우 가격에서 어디? 하이로우 가격은 기본적으로 백화점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10년 전 이상에는 슈퍼마켓에도 이런 가격을 책정한다고 예전에 시험 지문에도 나왔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슈퍼마켓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아침에 새벽에 내가 출근할 때 양발에 빵꾸가 나가지고 슈퍼마켓 들어가지고 양발 하나 딱 샀는데, 저기 생선코너에서 하는 말이 아침에 새벽 5시에 들은 싱싱한 고등어 2마리에 10,000원이라고 그래요. 2마리에 10,000원. 그래가지고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다시 집에 가가지고 그 슈퍼 창가에 들렸더니 아침 새벽 5시에 들은 고등어가 2마리에 5,000원이에요. 그러면 가장 한 마리에 5,000원에서 한 마리에 2,500원으로 아침에는 한 마리당 5,000원이었는데 저녁에 퇴근할 때 보니까 한 마리에 2,500원이 팔더라. 그러면 고저 높은 5,000원에서 낮은 2,500원을 팔더라. 이래서 예전에 슈퍼마켓도 거기 업태에 포함이 됐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머릿속에는 그냥 백화점이고 할인점이라고 알아두면 되고, 그래서 때로는 광고 비용이 더 든다는 것은 백화점의 광고 비용이 할인점의 광고 비용보다 더 든다는 건 이론적으로 맞다는 걸로 알았어요. 실제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일단은 맞다는 걸로 알아두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양한 고객의 특성에 소감합니다. 자, 고객들이 50만 원짜리 사는 고객도 있을 것이에요. 부자들도 많이 있으니까. 근데 싸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바겐세일 때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50만 원짜리 30만 원에 사겠다고 하는 고객들도 있을 것이에요. 이 사이에 10만 원대가 할 수도 있겠죠. 그때 기다리는 고객도 있을 것이고, 나머지 이런 고객들도 있을 것이에요. 이런 것만 기다리는 고객들. 그러면 다양한 고객의 특성에 소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세일은 일단 이런 가격을 떨어지는 것은 세일 때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세일은 고객을 흥분시킵니다. 거기 세일 때는 내가 꼭 사야 돼 하면서 막 흥분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럴 때는 많이 사가니까 재고를 줄이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하냐면 가격이 품질의 척도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거 안 되는 것인데, 어떤 생각? 우리가요, 퀄리티가 좋으면은 이걸 뭐라고 생각해요? 가격이 높아야 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어떤 것이든지 품질이 좋아야 가격이 높아야 돼요. 품질이 좋은 것이. 근데 소비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저 제품의 가격이 높으니까 그냥 그 제품은 무조건 품질도 좋을 것이다. 품질도 무조건 좋을 것이라고 단정을 지어버려요. 가격이 높으니까 품질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인데, 합리적으로는 소비자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소비자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왜? 가격이 품질의 척도라고 보니까 이때 10만 원 주고 산 고객이 나는 50만 원짜리 10만 원에 산 것이다. 즉 내가 10만 원 주고 샀지만은 품질은 50만 원짜리야 라고 만족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소비자들의 하이로우 가격의 결정이고, 여러분 좀 이런 것은 반드시 알아주세요. 이건 별표 하나 쳐놓고 알아두셔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하이로우가 뭐라고 다른 이름으로 나오면 뭐라고 나올까요? 하이로우로 안 나오고 뭐라고 나와요? 하이가 뭐예요? 고. 로우가 뭐예요? 저. 그래서 고저 가격 결정법이라고 나와요. 고저. 그 말도 알아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하이로우 가격 결정해가지고 양가 4번 제가 다 읽진 않아요. 여기 칠판에 나와 있는 그대로만 알아주셔도 충분하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뭘 배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유통관리사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 강의는 2급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2급 대상 중에서 여러분들 과목적으로 지금 1과목 유통물류 일반, 2과목 상권분석, 세 번째 과목인 유통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그 유통마케팅 제1장은 유통 전략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뭘 하고 있습니까? 가격을 하고 있어요. 이 가격은 전통적 마케팅 믹스 4P 중에서
프로덕트를 첫 번째로 한 건 이미 했고, 그 다음에 지금 가격을 하고 있고, 그 가격에서 하이로 가격이라든가 가격 일반 내용 끝났고요. 지금은 뭐 하고 있습니까? 신제품, 새로운 제품이 시장에 나온 것이요. 그래서 새로운 제품이 시장, 이 새로운 제품이에요. 새로운 제품. 신제품이 시장에 나오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고가와 저가밖에 없어요. 고가와 저가. 자, 고가와 저가밖에 없는 것이에요. 가격 책정할 때.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알 것은 뭡니까? 자, 신제품 시장에 나온 가격 정책은 뭐가 있느냐? 저가와 고가가 있다. 저가와 고가인데 그냥 저가와 고가라고 말하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맞게 약간의 전문성을 덧붙이다 보면은 저가를 갖다 뭐라 합니까? 시장에 침투하기 위해서. 왜 저가라 해요? 가격이 비싸면 안 사니까 일단 시장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뭡니까? 시장에 침투하기 위해서는 저가를 설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가를 갖다가 시장 침투 가격 정책이라고도 하는데, 영어로 따지니까 penetration price policy라고 해요. 이건 영어까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저가는 시장 침투 가격 정책이고, 왜? 시장에 진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격을 초기에는 저가격을 책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 이와 흡사한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유통물류 일반에서 시장에 들어갈 때 저가격, 저마진, 저서비스로서 시장에 진입한다. 무슨 이론? 수레바퀴 이론이었어요. 다른 말로 차륜가설 이론이었어요. 반드시 그런 내용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가격을 설정해가지고 한 이유가 뭐예요?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총알바지라는 게 있습니다. 총알바지. 간단하게 총알바지가 뭘까요? 그냥 내가 총알을 다 받겠다는 것이에요. 그 의미가 뭐냐? 한번 지문을 직접 읽어보면서 여러분 정리를 하세요. 일단은 거기에서 그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589페이지 2번 한번 보세요. 2번. 침투 가격을 추진하는 특정 업체가 광범위한 영역의 보완제를 가지고 있어 침투 가격을 사용하는 제품을 소위 총알바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쟁사들의 특정 기업의 침투 가격을 허용한다. 의미를 아시겠나요? 만약에 침투 가격을 추진하는 특정 업체가 광범위한 영역의 보완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를 가지고 있다면은 가격이 저렴하니까,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상대방이 가격을 나한테 낮게 공급해 줄 수가 있으니까 침투 가격을 사용하는 제품을 소위 총알바지로 사용할 경우에는 경쟁사들이 그 낮은 가격으로 다른 제품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너 들어와도 돼라고 허용해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총알바지라는 것은 저가, 이 동그라미 1번에 그 제품 자체가 저가라는 의미입니다. 저가. 그래서 그런 의미를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저가격 포지션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죠. 그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4번에서도 서비스 매출형 가격에 매우 민감할 때, 특히 도입 초기 단계에서 대규모 작업으로 인하여 단위당 비용 면에서 규모 경제 달성이 가능할 때 신상품 및 서비스 도입 직후 강한 잠재 경쟁자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을 때 이런 저가 정책을 쓴다. 그래서 잠재 경쟁자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을 때는 이런 침투 가격에서 저가격을 쓴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면 돼요. 자, 지금 고가와 저가입니다. 고가와 저가인데 왜 고가를 쓰고 왜 저가를 쓰냐. 그럼 일단 저가를 했으니까 고가를 한번 보세요. 고가. 자, 고가를 영어로 따지면 초기 고가격 정책입니다. 스키밍 프라이스 폴리시라고 나와 있죠. 자, 어떻게 시장에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데 고가를 설정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삼성에서 어떤 전자제품이 나온다. 뭐 폴더블 폰이라든가 이런 제품이 나올 때, 그러면 뭐 5G라든가 이런 제품이 나올 때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 다른 회사도 나올 수가 있겠지만은 시장에서 가장 먼저 출시를 합니다. 그런 제품 가격이 비쌀까요? 쌀까요? 비쌀 수밖에 없어요. 왜? 소비자들은 비싸도 삽니다. 비싸도 사요. 왜? 대체할 게 없으니까. 대체할 게 없으니까. 삼성 스마트폰이나 애플 스마트폰 두 개가 대체로 서로 시장을 좌우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서운하는 게 다 달라요. 오히려 후진국 같은 동남아라든가 이런 데는 애플을 굉장히 서운하죠.
걔들은 애플이 있으면은 뭐 환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 애플은 딱 한 번 써봤는데 뭐 좋은지 나쁜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은 전화기는 전화만 잘 걸리면 되겠더라. 그 뭐 이외에는 다른 판정을 못 하겠고. 그래서 고가격을 하는 것은 뭡니까? 초기에 먼저 고가격을 설정해요. 그래서 비교적 둔감한 고소득층, 가격에 둔감하다는 것이에요.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의외로 대한민국의 0.1% 40만 명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국부의 거의 60%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돈이 남아돌아요. 돈이 썩지는 않겠지만은 돈이 남아든다는 의미는 뭡니까? 그 사람들은 자동차라든가 뭐 다른 가구재를 바꿀 때 일반 서민들은 거의 쓰지 못하고 다른 데서 바꾸는데 그 사람들은 실증 나서 바꿉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초기 고가격에 나온다 한들 콧방귀 한번 끄고 내가 그까짓 못 사겠어 하면서 바로 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교적 둔감한 고소득층, 가격에 둔감하다는 거예요. 가격에 둔감한 고소득층을 흡수합니다. 그런 다음에 점점 가격을 낮춰야겠죠. 어떤 전자제품이든지 시장에 나오면은요 비싸요. 여러분들 혹시 4천만 원짜리 TV 보셨나요? 4천만 원짜리 TV. 스타필드 같은 데 가보면 있어요. 실제로 보시면은요, 별로 뭐, 그렇게, 저게 4천만 원이냐? 그 생각이 들 정도지, 와, 저거나 사다가 집에다 갖다 놓으면 좋겠다. 그러면 한쪽 벽면이 거의 TV로 막아버립니다. 그럼 볼 수가 없어요. 왜? 멀리 떨어져서 그래도 봐야지, 가까이 보면 그냥 일부만 화면 보니까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교적 둔감한 고소득층 흡수하고 자, 이 의미는 뭡니까? 점점 가격을 낮추겠다는 것이에요. 낮추겠다. 그래가지고 중소득층, 그러니까 중간소득층이라든가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일반적인 저소득층까지 모두 흡수를 하게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낮은 제품. 수요의 가격 탄력도 이미 여러분께 설명드렸죠. 어떤 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낮아요? 요렇게 있다. 자, 요렇게 수요 곡선이 있어요. 디맨드 커브. 가격이에요? 수요량이에요?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일래스틱 프라이스. 원래 뭐? 가격분의 가격 변동분이에요. 원래 수요량분의 자, 수요 변동변이 이렇게 공식이 드는 것이에요. 여기 델타는 변했다는 것이에요. 얼마만큼 변했다. 그리고 여기 D는 디맨드 수요를 말해. 수요량.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낮은 제품이라는 것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곡선으로 따지면 이게 1이라면은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낮은 것은 이런 거, 이런 거. 곡선 모양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이라면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곡선이 1보다 작아요. 왜? 가격 변화가 수요량의 변화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만약 이렇게 된다면 가격 변화는 이렇게나 많이 되는데 이렇게나 많은 가격 변화가 수요는 이렇게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변화가 훨씬 크니까, 즉 분자가 크니까 분모는 적잖아요. 그러니까 1보다 적을 수밖에 없고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낮은 제품이라는 의미는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1보다 적다는 의미예요. 이런 제품이 바로 좀 비싼 거예요. 비싼 거. 그리고 저 가격을 앞세운 경쟁자들이 진입할 가능성이 낮을 때 보통 고가를 쓴다. 그리고 사실 초기 고가격 설정할 때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요. 그때 뭐라고 시험에 나오냐면 리서치 앤드 디벨롭먼트. 리서치 앤드 디벨롭먼트 뭔데요? 리서치 연구. 자, 개발비. 어쨌든 어떤 제품을 시장에서 새롭게 만들려면요. 연구비하고 개발비가 들어가죠. 연구비와 개발비가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뭐 현대자동차가 뭐 새로운 무슨 제품 하나 만들 때 2천억이 투자됐다. 그렇듯이 연구비와 개발비는요.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조기에 회수할 목적으로 고가격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의미가 시험에서 나왔으니까 한번 여러분이 알아주면 되고. 그래서 양가로 이번에 동그라미 1번의 상층흡수 가격 정책은 신제품을 시장에 도입하는 초기에 먼저 고가격을 설정하여 가격에 비교적 둔감한 고소득층을 흡수하고 그뒤 차차 가격을 인하시켜 가격에 민감한 저소득층을 소득층에게 침투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스키밍 가격 전략은 잠재 구매자들이 가격과 품질 간의 연상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경우나 대량 생산으로 인한 원가 절감 효과가 크지 않는 조건에서 유리하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첫째 남아요? 첫 번째, 새로운 제품이 시장에 나올 때는 고가와 저가가 있다. 뭐 굳이 영어로 따지면 저가를 시장 침투 가격, 페네트레이션 프라이스라고. 자, 고가를 초기 고가격 정책 상층 흡수 가격. 뭐 이걸 갖다 상층 흡수 가격이라고 해요. 흡수 가격이고 영어로 따지면 스키밍 프라이스 폴리스라 한다. 자, 그래서 왜 고가격을 설정하느냐? 이런 내용도 알아두지만은 기본적으로 연구 개발비를 조기에 회수할 목적으로 고가를 설정하기도 한다라는 걸로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가격을 지금 몇 개 봤습니다. 몇 개 봤고 지금 나오는 것도 나름대로 중요하니까. 자, 그 다음에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첫 번째 테마는 심리가 뭐예요? 심리. 마음심이죠. 그래서 수요에 기초한 심리적 가격 결정 기법이죠. 심리적. 여기는 심리라는 것은 심리예요. 마음으로 정한다. 그 심리적 가격 결정. 마음으로 정하겠다는 거죠. 마음. 그래서 심리적 가격 결정 기법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정해지는 것이에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홀짝 가격이 있어요. 홀짝. 여러분들이 만약 간혹 돌아다니다 보면은 여기에 4만 원짜리 딱 써있는 4만 원. 4만 원짜리 딱 써있고 뭐라고 써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화살표 딱 그어놓고 쫙 그었죠. 그 다음에 39,990원 이렇게 써놔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 여러분 여기에 4만 원짜리를 3만 원에 사가세요. 4만 원짜리를 3만 원에 사가는 게 아니라 정확히 39,990원에 사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10원 싸게 파는 것이에요. 근데 파는 사람 뭐예요? 여러분 4만 원짜리를 3만 원에 사가세요. 3만 원 빨리빨리. 늦게 오면 없어라고 막 하는데 4만 원짜리를 정확히 따지면 39,990원인데 소비자 마음속에 진짜 그게 4만 원짜리를 무려 3만 원에 만 원이나 싸게 산 것처럼 마음속으로 느끼게 한단 말이에요. 마음속으로.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 보세요. 여기 구가 홀수예요, 짝수예요? 홀수죠. 홀수 짝수는 다 구분할 수 있죠. 홀수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오드. 근데 이렇게 하나 39,990원 하나 굳이 39,980원 하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없죠. 39,990원이나 39,980원이나 차이가 없어요. 이 팔은 뭐예요? 똑같이 마른단 말이에요. 4만 원짜리를 3만 원을 사가세요. 팔은 짝수예요. 짝수는 뭐라고 그래요? 2분이라고 그래요. 2분. 그래서 우리가 오드 이븐 프라이스라고 합니다. 홀짝 가격. 그래서 오드 이븐, 즉 기본적으로 1,000원이라는 가격보다 990원이 더 싸게 파는 것처럼 홀수 가격보다 낮춰서 짝수 가격인데 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홀짝 가격이라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들어온 이 회사에서 이런 가격 전략을 가장 전형적으로 쓰는 업태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나나요? 별로 섬나라 사람이 주인이에요. 힌트가. 처음에 U자로 시작돼요. 유니클로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 유니클로가 가장 전형적으로 이 가격 정책을 씁니다. 항상 가격 보세요. 9자로 끝나고 있어요. 걔들은. 어쨌든 가장 충실하게 이론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 유니클로 회장이 원래 그 유통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장 전형적으로 이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유통 이론 있잖아요. 이름은 판매 전문가인데 그 이론에 충실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런 가격 전략이 있고 여기 여러분 교재는 양가로 1번이고 그 다음에 심리적 가격 결정 기법 두 번째는 뭐냐면은 명성 가격 정책이에요. 자, 뭡니까? 심리적 가격 결정 기법이에요. 명성 가격. 제가 잠깐 이거 설명드렸어요. 여러분. 만약에 품질이 좋아야 가격이 높은 것이에요. 누구나 동의합니다. 그렇죠? 품질이 높아야 가격이 좋은 것이에요. 아니 여러분 식당에 가가지고 맛이 좋으면은 내가 이거 가격 훨씬 더 가격보다 더 좋게 먹고 가네 라고 만족감을 느끼게 합니다. 근데 맛은 진짜 없는데 가격은 뭐 비싸게만 해요.
나오자마자 그냥 그 식당을 바라보면서 침을 뱉을 수가 있어요, 사람은. 그러나 누구든지 다 그런 동일한 심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래 품질이 좋아야 가격이 비싼데, 근데 소비자들이 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소비자들이 오히려 가격이 높으니까 품질이 좋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습게 있잖아요. 롯데백화점 직원이 하도 장사가 안 돼가지고 7만 원짜리 브라우스를 갖다가 거기다가 동그라미 하나를 더 붙여가지고 70만 원이라 써놓으니까 8개가 일주일 만에 팔려버렸다는 거잖아요. 물론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저도 들은 말이 있고. 그러니까 7만 원짜리가 있을 때는 하나도 안 사는데 거기다 10만 원짜리 하나 더 붙인 게 70만 원이 되니까 그냥 사람들이 막 와서 사더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개 황당한 일일까요? 실제로 이런 걸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 프랑스예요. 지금은 프랑스는 전 세계적으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관광객이 많이 오고 뭐 8천만 명 넘게 오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오고, 그리고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많이 와요. 동양에서도 그렇고 뭐 서양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다양한 인종들과 또 다양한 소득 수준과 다양한 지식을 갖춘 고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루이비통 있잖아요. 루이비통을 갖다가 진품을 갖다가 실험한 것이에요. 이건 그 실험을 직접 했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진품을 갖다가 여기다가 쭉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쭉 올려놓고 마치 이 제품을 갖다가 원래 진품이라 해놓고 진짜 가격은 만약에 500만 원짜리면은 20만 원에 판다고 했어요. 500만 원짜리를 갖다가 500만 원짜리를 200만 원에 판다. 20만 원. 그러니까 많은 그 앞을 지나가는 여러분들 혹시 그 개선문 말고 그 몽마르트 언덕 해가지고 이쪽으로 쭉 개선문 쪽으로 한 1.8km 가까이 있는 데가 바로 명품을 파는 데예요. 그쪽 거리 혹시 뭐 나중에 가실 기회라도 있으면 한번 가서 보시면 좋습니다. 뭐 저는 사업 일 때문에 간 것이고, 어쨌든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서 이렇게 이게 딱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왔어요. 와보고 가방을 갖다가 열어도 보고 진짜 루이비통이래 하면서 그냥 가방을 열어도 보고 그냥 이빨로 쑤셔도 보고 손을 콕콕 찔거도 보고 그냥 별짓을 다 했어요. 별짓을 다 했는데 100명 중에서 한 명만 사갔어요. 그 한 명도 아무것도 아무 의식을 하지 않고 사가면서 뭐라고 했냐, 이거 가짜니까 가짜 하나 정도는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가짜가 아니었어요. 진품이었어요. 500만 원짜리를 무려 20만 원을 했으면 돈을 왕창 벌었는데 소비자들이 그럼 뭐예요? 소비자들은 품질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아주 고급스러운 매장 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허술함한 가방에 갖다 걸어놔도 그걸 다 명품으로 착각하고, 길거리에서 설마 파는데 명품이 거기서 팔겠어? 물론 이건 실험적인 내용이었죠. 실험적인. 그래서 진품 가격이 비싸니까 명품으로 보인다는 것이에요, 소비자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좀 황당합니까? 근데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자가 아니고, 그러려면 차라리 아예 저같이요, 아예 싸구려만 입고 다니는 게 나을 수 있어요. 네. 그런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명성 가격이란 뭐냐면 이런 명품 가격을 싸게 팔면 안 사간다는 것이에요. 원래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요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미 아까 설명했지만 이렇게 가격이 비싸면 안 사요. 가격이 낮으면 사요. 많이 사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우하하는 곡선인데 이 명성 가격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은 가격이 1,000만 원이면 원래 안 사고 별로 안 사요. 별로. 한 2명밖에 안 사고 10명 정도 산다고 합시다. 500만 원이면 가장 많이 산다 이거예요. 500만 원이면 여기 500만 원이면 가장 많이 사더라. 500만 원. 그 500만 원 가장 많이 사고 오히려 20만 원 떨어졌어요. 20만 원. 20만 원 떨어지니까 한 명만 샀어요. 20만 원. 한 명만 사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렇게 수요곡선이 이렇게 들어요. 수요곡선이. 후반 굴절한 수요곡선이 든다 이거예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근데도 좌우지간 어떻게? 명성 가격은 뭐냐? 수요의 법칙처럼 합리적인 방식으로 가격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가격이
예상되는 범위 아래 500만 원 아래로 낮춰지면 수의가 우리 안 사버린다는 것이에요. 설마 가짜겠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그 제품의 품질을 갖다가 뭐 간혹가다 TV 같은 게 나와서 하는 사람 있잖아요. 진짜 뭐 명품을 갖다 자기가 구분하고 어쩌고 그 사람들 구분 못해요. 거기 실제로 이 명품을 만드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짜가를 진짜 진품제를 만드는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기들은 단지 그 회사의 브랜드를 못 붙였을 뿐이지 제품은 그 사람하고 똑같게 만들 수 있다. 원단도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제품 모습도 똑같이 만들고 거기에 버클이라든가 이런 것도 똑같이 할 수 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심리적 가격 결정 기법 중에 두 가지 명성 가격 했고요. 자, 세 번째는 비선형 가격인데 그냥 비선형 가격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에요. 어떨 때 사용합니까? 비행기 같은 거 탈 때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분 있잖아요.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뭘 합니까? 이제 비행기 타면 마일리지라고 적립되죠. 그럴 때 가격을 책정하는 게 비선형 가격이에요. 그래서 구입하는 양에 따라 달라지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항공사가 시행하니까 일반적인 가격 책정 방법이 아니죠.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는 아하, 심리적 가격 결정 기법은 지금까지 세 가지 봤는데 첫 번째가 거기 나오는 아까 홀자, 두 번째가 명성, 세 번째가 비선형이라는 걸로 알아두시면 되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뭐가? 손실 유도 가격, 손실 유도. 손실 유도 가격이 뭐냐면은 여러분 간혹 가다가요. 간혹 가다 매장 같은 데 보면은 자, 제가 기본적으로 제가 쇼핑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쇼핑하러 가는데 쇼핑하러 만약에 마트 같은 데 갔어요. 마트 같은 데 가면 보통 지하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하에 식품 코너가 있죠. 근데 사실 남자들 같은 경우는 식품 코너보다 가장 높은 층에 있는 뭐 골프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전자제품이라든가 그런 가게에서 좀 관심을 보이지. 나머지 나머지 점포층에는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 가게에서 내가 좀 뭐 거기서 뭐 태블릿 좀 보고 있어요. 2층에. 근데 마층에 제가 5층에 있었는데 만약 그때 뭐라 하냐. 자, 안내방송에 나와요. 식품 코너에서 지금 뭐 아주 맛있는 그래서 씨 없는 수박이 2만 원짜리를 갖다가 씨 없는 수박 2만 원짜리 갖다가 무려 10,000원에 팝니다. 하고 10,000원에 갖다가 할인해서 손해보고 판대요. 그래서 빨리빨리 와서 사세요라고 합니다. 열심히 5층에서 카트를 끌고 이제 지하까지 열심히 빨리빨리 가봤죠. 어쨌든 10,000원이나 더 싸게 사니까 이득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열심히 그 지하까지 가니까 다 팔려버렸어요. 다 팔렸는데 그 팔린 옆에는 참외가 아주 탐스럽게 있어요. 그리고 씨 없는 수박 말고 다른 수박, 무등산 수박도 아주 맛있게 나 좀 사가세요라고 나를 보면서 사정없이 미소를 띠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 2만 원짜리를 10,000원에 팔려고 이걸 샀는데 오히려 3만 원짜리, 4만 원짜리 다른 걸 사가 버린단 말이죠. 그럼 뭐예요? 바로 그걸 노린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 매장에서는 손실을 본다고 해가지고 고객들과 이 손실을 보는 제품을 앞세운 거예요. 수박을 갖다가 손실을 보게 앞세워가지고 가격을 갖다가 책정한 것이죠. 10,000원만큼. 그러고는 다른 제품, 거기에 참외라든가 이런 다른 제품 더 비싸게 팔거나 아니면 다른 제품 판매를 갖다가 유도해가지고 그 회사에 다른 제품목의 매출을 증대시킨 것이에요. 왜? 원래의 그 품목의 수익성은 악화됩니다. 그 수박 팔았던 수박은 악화될 수밖에 없겠지만은 다른 품목까지 해가지고 전체 그 매장에서 매출은 증대된다는 거. 이런 것이 바로 로스 리더 프라이스인데 뭐 요즘에는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거. 이제 간혹가다 뭐 이제 특히 이제 그런 건 많이 나오긴 해요. 뭐 여러분 지금 여기 강의 듣는 분들 중에서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뭐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제가 어떤 의미로 말하는지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지금 알 것은 자, 손실 유도 가격까지 해가지고 심리적 가격 결정 기법 4가지 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하이로우 가격이었죠. 두 번째 뭐였어요? 신제품이 시장에 나올 때 고가와 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심리적 가격 결정 기법 4가지. 총 지금 7가지 가격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589페이지, 590페이지 이렇게 딱 넘어왔잖아요. 그 다음에 뭐 거기 이제 원가에 기초한 가격 결정 기법 해가지고 뭐 원가 가산 가격 측정해가지고 가격에 뭐 총단에서 이렇게 그다음 가산치 가격 마크업 프라이싱 이런 것도 있기는 있지만은 근데 최근에는 이런 건 안 나오고요. 양가 3번, 4번까지 여러분들이 591페이지 주요한 가격 결정 기법 역시 이걸 좀 봐두셔야 돼요. 그래서 주요한 가격 결정 기법은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자 원래 가격은 누가 책정합니까, 여러분? 자, 생산자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생산자. 생산자가 있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중간상이 있잖아요, 중간상이. 뭐, 도소매상일 수도 있고, 중간상이 있고. 자, 소비자가 있습니다, 소비자. 소비자가 있는데, 원래 가격은요, 생산자가 가격을 갖다가, 원래가 가격 책정을 갖다가, 가격 책정을 누가 합니까? 원래 생산자가 하는 것이에요. 생산자가 가격 책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소비자는요, 그 가격 책정, 이 중간상은 가격 책정을 하지 않아요, 자기가. 그래서 소비자는 그 생산자가 가격 책정한 걸 그대로 소비합니다, 그대로. 이런 가격을 뭐라고 그러죠?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고 그래요. 이런 가격을 권장 소비자 가격. 그래서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고 해요, 가격.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격 책정을 누가 생산자가 하지 않아요. 생산자가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것도 여기서도 이 생산자가 하지 않고 이 중간상에 책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중간상에 책정하는 경우인데 그 중간상에 책정할 때 소비자들은 그 중간상이 책정한 가격을 갖다가 소비합니다. 자,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이 내용이 바로 이따 배우자 오픈 프라이스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거기 591페이지 있잖아요. 591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양가로 이번 오픈 가격 정책을 먼저 보세요. 오픈 가격 정책. 오픈 프라이스란 게 이렇게 가격이 책정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원래 가격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원래 권장 소비자 가격이 있는데 그런데 이 가격 책정을 생산자가 하지 않고 중간상이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오픈 프라이스 지금 양가로 이번에 먼저 보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왜냐하면 재판매 가격 유지 정책을 하기 위해서 이걸 먼저 해야 되니까. 근데 가격인데 나중에는 이제 배우겠지만은 이거와 흡사한 거니까 여기서 잠깐 보고 있는데요. 이름 있죠, 이름. 이름을 뭐라고 그러죠? 브랜드라고 그래요, 브랜드. 자, 여러분의 이름은 누가 만들어줬어요? 지나가는 동네 아저씨가 만들어주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이름은 여러분 할아버지나 여러분 아버님이나 어머님 뭐 어쨌든 여러분 아버님 어머니 많이 만들어줬잖아요. 저도 제 애들 이름을 제가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 아버님이나 또는 할아버지나 이런 분들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브랜드는 그 회사의 브랜드는 신라면 같은 경우는 농심에서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회사 브랜드는 이렇게 원래 생산자가 브랜드를 붙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중간상은 그 브랜드를 붙이지 않아요. 그 브랜드 붙인 걸 갖다가 즉 신라면을 농심에서 붙여가지고 소비자들이 그 신라면을 그대로 소비하는 게 있어요. 이런 브랜드를 뭐라고 그래요? 이거 오리지널이라고 그래요. 오리지널. 원래부터 뭐 소스 브랜드라고 하는데 그냥 오리지널 브랜드라고 그래요. 오리지널. 원래 브랜드.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 브랜드를 갖다가 여기 생산자가 이름 안 붙이고 여기 중간상에 붙여요. 이건 PB 제품이 아니에요. PB 제품. 그리고 소비자들은 그 브랜드 제품을 그대로 이용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름이 없다. 그래서 생산자가 붙인 이름이 없다. 노. 이름이 없대. 뭐가? 네임. 이름을 네임이라고 하죠. 노네임 정책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거 다시 내가 그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여러분 오픈 프라이스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그런데 지금 여기 재판매 가격 유지 정책이라는 건 뭐냐면은 재판매 가격 유지 정책이란 뭐냐면은 이렇게 팔잖아요. 생산자가 어떻게 이렇게 판매하잖아요. 판매.
그러면 생산자가 중간상한테 판매하면 중간상은 자기가 쓰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중간상의 목적은 이거 소비자한테 이 받아왔던 판매됐던 걸 다시 판매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판매했던 걸 그대로 다시 하니까 다시 판매니까 재판매예요. 근데 생산자가 말합니다. 중간상한테. 야, 중간상아, 너 소비자들은 요즘에 가격이 품질하고 많이 생각하니까 가격을 싸게 팔지 마. 그래서 최소한도 가격을 이 정도로 유지해. 그래서 재판매 가격 유지라는 이런 전략을 계약을 맺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판매 가격 유지 정책은 도소매 가격을 사전에 설정해 놓습니다. 뭐 TV 같으면 200만 원, 200만 원. 그런 다음에 이 싸게 팔면은 뭐가 되니까 손실 유인 상품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판매 가격 유지 정책하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은 양가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재판매 제조업자가 도매상의 소매상과의 계약에 의하여 자기회사 제품의 도소매 가격을 사전에 설정해 놓고 이 가격으로 자사 제품을 판매하게 하며 상표를 할인받지 않은 우수한 소매 제품을 통한 판매로 소비자에게 품질을 보증하는 전략이다.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뭐 자사 제품 도소매상의 손실 유인 상품이 들어온 것을 방지하고 가격 안정과 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통업계와 계약을 통해 일정 가격을 거래도록 하는 것이다 하는 거. 양가로 이번에 오픈 가격 제가 설명드렸죠. 오픈 가격 거기 나와 있는 동그라미 1번에 가격은 제조회사가 생산 시에 책정하나 제조회사가 자기 회사 제품의 권장 소매 가격을 책정하지 않고 유통회사 가격 책정을 맡긴다. 즉 제조업자는 출하 가격을 제시하고 소매업체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까지 한 내용이 아까 거기 나와 있는 오픈 가격 정책이 있습니다. 오픈 가격. 그래서 가격 전반을 낮추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에는 2분 가격. 여기까지가 오픈 가격까지가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2분 가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